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예. 새해는 덕담하러 왔으니까 특별히 있는 게 연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3차 보완 요구를 했죠. 우선 특히 조류에 대해서 문헌조사가 아니라 실지조사가 필요하다. 내지는 또 동굴에 대한 실제 시추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 자체에 대한 찬반의 문제 이전 그렇죠.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서 간의 협의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적인 용역을 하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점들을 정확히 점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저희는 어쩌면 이왕 제기된 이상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든지 이런 전제하에서 제1공항의 확충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30군데 넘는 후보지를 가지고 또 여러 차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3차례의 기재부의 예상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재 그 타당성 영역에 대한 재조사 영역이라든지 반대 대책위원회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거친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그것도 전문가들이 아닌 그냥 일반 도민들이 의견을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걸 추진 여부라든지 입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선 내용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이게 저희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반대하고 말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입장이고요. 만약에 지금 반대 의견에는 여러 가지 반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근본적인 제주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관광객이 이제는 그만 받아야 된다라는 성장 중단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공항 확충은 필요한데 지금 제주공항 포화 상태를 보니까 현재 제주공항 확장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라는 전제하에 지금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토부의 그동안의 용역 결과와 저희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 이용객으로 인해서 포화된 공항에 대해서 이거를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든지 항공 이용을 이제 그만하려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이동권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제주공항 자체가 이미 포화되어 있고 이 포화된 상태에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수요가 상당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한 공항 능력의 확장은 제주의 인프라로서 우리가 차가 막히면 도로 주차 시설을 하는 것처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건 기초 사회 간접 시설, 사회 간접 기반 시설,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5조씩이나 들여서 이걸 하는 거지. 제주도에 필요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비용 계산은 5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국책사업으로 쓸데없는 것을 했을 거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거가 약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쟁점으로 들어와서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4천만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활주로, 뭐 남북 활주로를 다 쓰든지 해가지고 시간당 40회 이상 50회 가까이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간당 34회를 최대한 최대치로 하는 현재 제주공항도 34회 띄우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그렇게 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띄우는 순간에는 관제탑 자체가 초비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가장 급할 때는, 많이 몰릴 때는 비행기 뜨자마자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뜨고 이런 상황을 볼 텐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드니도 지금 아직 공항 포화가 안 됐는데 포화를 예상해서 현재 제2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어떻게든 써보겠다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그것이 주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주도에서는 그걸 반대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를 제주도민들이 국가에서 5조 원을 들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여유 수용 능력이 있는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공항을 가지고 해라? 저는 우선 안전과 쾌적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용역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겁니다. 지금 제주공항은 원래 남북 활주로로 일제시대에 지어놓은 거를 박정희 정권 때 지금 본격적인 감귤과 관광 제주를 만나면서 기존에 그 프로펠러 수준의 남북 활주로 쓰던 걸로는 안 되니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동수 활주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바람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 붙여봤을 때는 늘 측풍이 불어서 지금 멀쩡한데도 윈드시어가 많이 걸리는 게 제주공항입니다. 그리고 남북 활주로를 연장하려면 어차피 가서 바다를 매립해야 돼요. 그리고 남북 활주로로 뜨고 내리려면 어차피 그 앞에 지금 공설운동장, 칼호텔, 사라봉, 이게 회피 비행할 때 걸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제주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착륙이나 이륙은 매우 위험하고, 이거 국제항공기 기준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바다 쪽에서 남북 활주로를 통해서 제주 시내를 보면서 내리고 뜨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종합운동장, 그리고 제주 시내 건물 고도가 전부 올라간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실 때 민원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푼 거예요. 회피 비행 시의 고도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그러면은 지금 찬반을 묻거나 아니면 지금 제2공항을 할 거냐,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쓸 거냐를 여론조사에 붙인다고요? 둘 다 가능하고, 둘 다가 선택했을 때 제주도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부닥치는 게 없을 때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찬반 자체 내지는 공항에 대한 방안 자체를 새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라고 하면 포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이다라고 늘 이걸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게 아니고 토론회하고 찬반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 할 때마다 원천봉쇄 당해서 문제였지, 이런 도민들이 알 권리라든가 이런 찬반,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는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라든지, 지금 국토부 단계에서 환경부가 제기한 것처럼, 야, 그렇게 되면 혹시 조류 충돌 문제는 없냐? 좋다. 그러면 이거를 가서 전문 용역을 해서 확실한 결론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2014년 용역할 때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작년에 3천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공항 일일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는 날도 작년에는 하반기에는 등장. 국내 소비나 관광이
전반적으로 보합세인데도 제주공항이 하루에 10만 명을 넘는다? 이건 인천공항의 절반을 육박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충의 불가피성, 우리 확충을 했을 확충 방안으로서 현 제주공항 확장의 기술적인 불가능함과 설사에 가능해서 억지로 하더라도 그 위험성,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이것을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고 국가에서도 그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5조라는 돈을 투자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의심이 풀리는 수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토를 달지 않겠지만은 이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필요성 여부라든지 제2공항이냐 현 공항 확충이냐라는 거를, 그것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판단해놓은 거를 전부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우리의 선호도를 가지고 선택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다 라고, 현재 공론화라는 이름에 일정 수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붙인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로서 이걸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걸 그렇게 결정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는 합리성이나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안 맞기 때문에, 왜 뒤늦게 지금 와서 당시 찬반 때는 만장일치로 전부 유치 환영 결정을 의회에서도 다 해놓고, 그때 의회랑 지금 의회랑 뭐가 바뀐 겁니까? 일단 제주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청정제주라는 브랜드, 1차 산업 관광, 그리고 미래산업, 이 모두가 청정제주, 그리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제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정제주의 우리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그 다음 우리 지금 공항, 상하수도, 도로 뭐 등등 우리 현재 급속한 성장과 도민들의 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내에는 아무튼 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된 다른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또 많은 민원들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런 갈등과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제대로 해결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 혁신적인 미래 산업을 제주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제주의 그 역할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주도민 전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역대 도정들도 다 이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신 올해는 작년에 그 급속한 성장 지표가 재작년 성장에서 일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 부분이 3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게 급속한 조정을 거쳐서 우리 작년 하반기에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서 보합세인데, 올해는 다시 1차 산업, 감귤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그 양식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의 이 산업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조수입, 수입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 다음 금융 경색을 맞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경제 주체들에 대한 어떤 이 금융 여건들에 대한 유의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걸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리온이 어차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12월까지는 나름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발언도 자제해 왔었는데요. 제가 오히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이 J-크리에이션을 인수를 해서 지금 확장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 건축허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나갔죠. 근데 오리온이 우리 테크노파크, 그다음 우리 물정책과, 그러니까 환경국이죠. 여기랑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중국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걸 앞세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별 반대나 그걸 꼬치꼬치 따져보는 것 없이 쭉 아무런 계약 체결이 안 된 채로 왔고,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시험 하루에 1000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1000톤을 신청하는 그 사업 계획서에 보면 중국 시장 90%, 그다음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기타 국내 요렇게 돼서 현재 시험 제작 물량 자체를 그렇게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계획서에서 오리온에서 1차로 제출했다가 물론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1차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사업소에는 역시 중국 수출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당시 그걸 전제로, 왜냐하면 이건 와서 어떻게 보면 2번인가 왔었죠. 그야말로 이건 인사수준입니다. 오리온 우리 뭐라는 부회장께서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인간관계 막 얘기하고 아무튼 친밀감을 조성하면서 아무튼 중국 수출할 테니까 아무튼 잘해보자. 그래서 잘해보자. 중국 수출하면 우리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오리온도 좋은 거 아니냐. 오리온 사실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부서 배석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한참 진행된 다음에 또 한 번 왔는데, 이제는 공장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중에 메모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부서에서는 국내 공급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오리온 측에서가 우리 국내에서 못 팔면 중국에서 팔기가 어려운데 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듯이 얘기하고, 근데 부서는 그래도 안 된다 라는 거고,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전부. 그래서 저희가 법무특보를 비롯해 법무장관에서 샅샅이 전부 가져다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테크노파크나 물정책과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도지사도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묵시적인 언질이라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리온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도지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 라는 주장이지 그 이상의 주장을 못하고 있다. 국내 판매가 안 되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오리온이 우선 사업계획서나 그 물공급 신청서에 중국 시장 90%, 러시아, 동남아라는 것을 명기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됐었고, 도지사 앞에서 국내 공급이,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 중국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내 공급이 안 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그냥 하소연 비듯이 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정색을 해서 무슨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 공급한다라는 계약서가 없다니까. 하루는 TV를 보다 보니까 농구팀이 하고 있는데 동양인과 오리온이 그 유니폼 뒤에다가 용암수라고 쓰고 슛을 넣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국내 마케팅을 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도 그때야 확인을 해보니까 택배 판매를 지금 계약을 했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오리온이 우리는 국내 판매 안 하면 수출 안 된다. 이런 걸로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쭉 지나간 기사를 보면 국내 판매를 오리온이 거래를 하는 건 최근입니다. 최근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 용암수라는 것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은근슬쩍 몰래 하다가 이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진 건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약도 없고 그 계약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서로 간의 어떤 오퍼와 이 부분에 대한 승낙 이런 과정 자체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물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정식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국내 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 수출을 위해서 자기네가 투자할 테니 협조해달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중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에서 최소한의 물량에 대한 판매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오리온의 주장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요. 이 생수업계,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 업계 우리 당사자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다가도 우리가 채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중국을 핑계대면서 국내 생수시장을 노린다? 이것은 제가 비유를 들기는 뭐하지만 중국 핑계대면서 한국에 뭘 넘겨달라고 했던 과거 역사 속의 어떤 사례가 생각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은 안 하면서 아무튼 국내 판매는 하고 그 이익금을 어떻게 어디다 주겠다 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물량과 그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산과 그 근거 자료를 포함한 것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 어차피 12월까지 1차 시한을 안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한은 한 번 뭐 더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한을 드리겠지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공급 계약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오퍼와 이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네가 이미 공장을 지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국내 생수시장 3위를 노리는 국내 공급을 우리가 허용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법률팀에서도 사실 일선 실무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리온 최고 경영진에서 이걸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하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제주도를 무시하면서 기정사실로서 이걸 밀고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공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현재 공급하는 신청서는 일주일 단위로 가고 있죠. 현재로는 일주일 단위로 공급 신청하면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시제품 생산을 위한 물량 공급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순간 아무런 공급을 강제할 계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